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두 번째이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머지 정리는 크게 두 개의 얘기가 나와요.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과 인수 정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항등식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시고 문제에 적용을 하시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오늘 문제를 풀 때 보면 선생님은 문제를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리한 형태에서 적당한 값을 대입하거나 뭐한다?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항등식의 원리인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정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텐데, 그 풀이하는 방식이 전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의 풀이로 전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좀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전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얘기야.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그지? 그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그 나머지를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어떤 fx라는 식을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할 거야. fx라는 어떤 다항식을 gx라는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때 몫이 qx이고 어쩌고저쩌고 연산이 되면 나머지가 r x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이제 오늘 하는 얘기는 요 rx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것을 매번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는 rx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였지? fx를 gx로 나눈 거야. 그럼 어떤 몫이 발생할 것이고 나머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 fx와 gx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면 fx의 차수가 gx의 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나눗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3차식이면 gx는 3차식을 넘어서는 안 되죠. 이게 4차식이면 나누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fx의 차수는 gx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gx, 이 qx에 대한 정체, 그리고 이 rx에 대한 정체인데, 이 g와 r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면 gx보다 이 나머지는 규모가 작아야 돼. 여기서 규모가 작다는 것은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작아야 된다는 의미니까, gx가 3차식이다. 그러면 rx는 어떻게 돼요? rx는 2차식이거나 그 2차 이하의 어떤 식의 형태를 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gx의 차수, 이렇게 되면 gx의 차수는 수는 누구? rx의 차수보다 크거나 커야 된다. 이렇게 돼요.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한 번 더 나눠야 되니까 이런 관계를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차수를 좀 잘 따지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모든 문제의 그 나머지 정리에서의 풀이는 전부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만약에 gx라는 애가 1차식, 즉 x-알파라고 한다면, 자, 카메라 잠깐 이쪽으로 와서, 자, x-알파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식을 fx를 gx, 즉 x-알파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는 뭐가 나오는 거야? 상수가 나오는 거지. 왜 그런다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온다. 이때 나머지가 얼마냐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돼? R 값을 구하려면 x-알파의 qx라는 항이 소거되면 되죠? 그래서 이때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이니까 x에 알파를 대입하면 f알파는 나머지 r이다 라고 해서 나머지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국한된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죠?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 상수가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어. 근데 2차식으로 나오게 되면 나머지 값이 어떻게 돼요? 1차식의 형태를 떼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으로 유도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때 만약에 나머지 R, 이 RX가 0이면 RX가 0이면 이때 우리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GX 곱하기 QX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머지가 0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식의 관점에서 보면 fx라는 어떤 다항식을 gx 곱하기 qx의 형태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을 식과 식의 곱으로 분리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수분해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x는 gx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같은 표현이야. 나머지가 0이다 라는 의미를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나누고자 하는 이 재수 gx를 인수로 가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오늘 이 사실만을 좀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fx가 gx, qx, rx와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은 식이죠. 너무나 당연히.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면 좌변에 x에 1을 대입한 결과와 우변에 x에 1을 대입한 결과는 같고요. x에 0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해도 같지. 그러니까 적당한 x값, 임의의 x값,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의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테마는 뭐라고?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의 형태로 문제를 정리하면서 수치대입법을 주로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를 우리가 개념 확인 코너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x에 대한 다항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러면 1번 문제는 이렇게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되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뭐라고 얘기했죠?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이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가 나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는 뭘 구한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Q1의 X라는 이 목을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의 형태를 띠니까 계수 비교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 목적이 아니고 뭘 구하는 거? R을 구하는 거야. 그럼 R을 구하기 위해서 X 플러스 1의 Q1의 X라는 항이 소거되면 좋죠. 그러니까 적당한 값 X의 얼마를? 마이너스 2를 대입하여 좌변의 결과가 마이너스 8이고 우변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 값이 뭐와 같다? 나머지 R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때 나머지 R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4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나누고자 하는 이 재수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바로 나온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같은 원리로 자 보자 2x 마이너스 4로 나눴대요. 누구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2x 마이너스 4로 나눈 거야. 그러면 주어진 이 식에다가 나머지는 어차피 상수항 나올 거니까, 그치? 그러면 x에다 그냥 얼마를 대입하면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지금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8 마이너스 16 플러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지금 0이야. 지금 뭐였지? 이 식에다가 x 이퀄 2를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0이 나왔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라는 얘기야?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6번 문제는 x에 대한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5일 때 이런 얘기했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얘기하면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눴대. 그럼 몫이 qx야. 뭔지 모르니까 나머지는 5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 5라는 값이 어떻게 나올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항이 소거되니까 식이 간단하게 5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5다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다? 9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식에다가 직접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7번 문제 봅시다. 7번은 x에 대한 다항식이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k의 값을 결정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k 갖고 하는 건데 지금 뭐 했죠? 이렇게 풀어봅시다. 얘를 x-2로 나눈 거야. 그럼 나머지 뭐 나오죠? 상수. 그지? 근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 값은 0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x에 2를 대입해보면 이 값은 얼마가 되죠? 8 플러스 4k 그 다음 플러스 2k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k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가 찾는 k는 마이너스 6분의 10 즉 3분의 5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넘겨봅시다. 자, 8번 문제는 다음 보기 중 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인수인 것만을 골라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인수분해 전 단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인수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라고? 나누어 떨어진다. 즉 인수인 것만을 고르라는 것은 나머지가 0이 되는 녀석을 찾아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x-1이 인수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x에 1을 대입했을 때 주어진 이 식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야 그게? 얘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가 바로 0인 경우가 바로 인수인 경우,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래. 주어진 식을 여기다 다시 써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이제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얼마니? 1 빼기 2 빼기 1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니은 봅시다. 니은은 x 플러스 1로 나누래. x 플러스 1로 나누래. 그럼 x에 얼마를 넣어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주어진 식이 0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가 아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x에 2를 대입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리을은 x에 얼마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주어진 식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인수 정리에 대한 얘기야.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인수로 가질 때,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표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우리가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4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굳이 사실은 이 과정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인수라는 개념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개념 확인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데, x에 대한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갔는데 누가 얘가, 그러면 여기다가 인수로 갔는데 무슨 뜻이라고?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나머지가 0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때 이 주어진 식의 x에 얼마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그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0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a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얼마였다? 2였다 라고 해서 a를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말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건에 맞춰서 적당한 값을 대입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수 문제 볼 건데, 문제 좀 정확하게 읽으시면서 지금 선생님 쓰는 거 계속 똑같은 거지. 그치? 같은 걸 하고 있다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자, 필수 문제를 봅시다. 자, 필수예제 5번을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전 문제인데, 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생겼대. 나머지 형태인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앞에 있는 걸 잘 이해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선생님 확인해 볼 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가 뭐였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7일 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1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뭐라고? x-1로 나눴대. 몫이 q1x 나머지 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난 뭘 찾아?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그럼 몫은 q2의 x 이렇게 되고 나머지 얼마? 상수한.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빨리 이해하신 학생들은 굳이 이걸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왜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 x에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7. 이해가 가시죠? 그럼 a 플러스 4가 7이니까 여기서 a는 얼마다? 3이다 라고 계산한 거야. 그래서 이제 a가 3이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었던 거고,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 거니? 그럼 다시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x에 얼마를 대입하면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값이 얼마랑 같아야 돼요? 나머지 r과 같다. 그러니까 이때 나머지 r 값은 얼마입니까? 소거되고 이렇게 되니까 0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a가 5니까 죄송합니다. a가 얼마였죠? 3이 아니고 2네요. 2 그죠? 그러면 a가 2니까 자, 필수예제 5번을 봅니다. 5번은 이렇게 돼 있어.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7,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라는 건 주어진 식의 x에 1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는 값은 7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것은 주어진 식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나머지이다. 이게 정리가 되시면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써볼게.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 ax 플러스 3을 뭐 하라고 했죠? x-1로 나누었대. 그럼 몫이 얼마야? 몰라. 그러니까 q1의 x라고 이미 정합시다. 2차식이겠죠. 그럼 나머지는 7이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때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a를 구해줘. 그럼 x에 얼마를?
1을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1 더하기 1 더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고 7이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x에 왜 1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를 알겠지? 자, 그럼 이때 a는 얼마다? 2다 라고 구한 거야. 자, 그럼 a가 2가 된 거야. 식이 완성됐죠. 근데 뭘 구하래?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에다가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볼 것도 없이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가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여기다 얼마를?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r값은 얼마가 된다? 1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fx와 g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대. 그러면 1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일 텐데 두 상수 값이 같다고. 그럼 x에 얼마 넣었을 때 그 값이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 2번 문제. 결론은 뭐예요? f-1이 g-1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f-1이라는 건 뭐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는 fx의 식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는데 이 값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값과 같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자, 항을 이항하시면 2a는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a는 얼마였다? 0이었다. 이렇게는. 선생님 지금 쓴 이 표현이 지금 이해가 가셔야 돼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라는 의미로 f-1을 쓴 거고 g-1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 가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1차 식일 때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 필수예제 6번을 봅시다. 칠판을 좀 지울게요. 자, 필수예제 6번을 보면 이제 나머지 정리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형태야.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그 나머지가 몇 차식이 나온다는 얘기니? 1차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잘 쓰셔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를 그대로 정리해 볼게. 문제 정리하는 거야. 1번 문제. 봐봐. fx를 뭐라고 했지? x-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4래. 그럼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q1의 x 이게 4다. 이렇게 하나 조건이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뭐가 된대? 나머지는 마이너스 5래. 그럼 몫은 당연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q2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서술형으로 쓸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채점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런 다음 이제 여기서 결론이 뭐야? f1이 4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다?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fx를 x-1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럼 몫은 뭔지 모르니까 q3의 x 이렇게 되면 이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나머지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 또는 상수니까 1차식이라고 표현해보고, 만약에 이 값이 상수로 나오면 a가 0이 나오겠죠, 계산하다가. 그럼 이때 a와 b를 계산하여 나머지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조건이 뭐야? f1이 4고 f-2가 마이너스 5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1을 넣었을 때 조건 하나. 그럼 봐. f1, 1을 넣었어. 그러면 이게 0이 되면서 소거되니까 a 더하기 b만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다? 4.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f-2가 마이너스 5 무슨 뜻? x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넣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이 나머지의 값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되니까 이 둘을 뭐 할까요? 빼면 3a는 9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다? 3이 되고 b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됩니다. 그럼 내가 찾는 나머지를 Rx, x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 a가 3이고 b가 1이니까 3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지금 선생님 뭐하고 있니? 그냥 문제를 정리한 거고요. 문제를 정리한 거야. 문제를 정리했고 적당한 값을 대입해. 그 적당하다는 게 뭐야? 앞에 목 앞에 주어지는 인수분해된 형태들, 이것들의 0이 되는 방정식의 해지요. 이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2번도 똑같이 정리할 거야. 근데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옆으로 가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화면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2번 문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책하고 같이 보세요. fx 플러스 1을 f의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일 텐데 나머지가 6이다. 이렇게 하나 조건이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2fx-1을 x-3으로 나누었더니 그럼 몫은 또 달라졌겠고 나머지가 얼마냐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fx를 누구?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3의 x라고 해볼게요. 이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얼마니?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제 주어진 식을 찾는 건데 이제 여기 봐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시면 돼요. x에다 얼마를 넣으면 간단하게 정리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즉 f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값이 6이 된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은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5 이런 얘기죠. 그죠? 두 번째 얘는 x에다 얼마를? 3을 넣으면 얘가 2f3 마이너스 1는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f3은 뭘 가져야 돼? 1 이렇게 되는 거죠. 칸이 좀 좁아서 화면에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쓴 거 이해해줘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 한다? 요 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x에 얼마를 3하고 마이너스 1을 순차적으로 넣는 거야.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볼게.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f 마이너스 1이 얼마야? 5. 그러니까 5는 이게 0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 x에 얼마를 대입했다? 3을 대입한 거야. 그럼 x에 3을 대입하면 얘는 f3. f3이 얼마라고? 1. 그죠? 여기서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1는 0이 되고 3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두 식을 뭐 할까요? 빼면 b가 소거되니까 4는 얼마다? 마이너스 4a. 그럼 이때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얼마입니까? 4.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찾는 나머지 rx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1, b가 4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쵸? 다만 시작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야. 그러더라도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근본적인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6번을 필수예제 6번 풀었으니까 이제 필수예제 7번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필수예제 7번은 발전 문제야, 발전 문제. 그래서 좀 어려워요. 잘 보고 잘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 정리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정리하면서 씁니다. fx를 뭐라고 돼 있니?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몰라? 나머지는 얼마래? 3x 플러스 1 이렇게 된대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3x 플러스 1이 나온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니? fx를 x-2로 나눴대. x-2로 나눴대요. 그럼 얘는 목 q2의 x라고 하고 나머지는 2이다. 여기까지 문제를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이해가 가시면 돼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fx를 뭐라고 돼 있니? x-1의 제곱에
x-2로 나누래. 그럼 몫은 q3의 x 이렇게 되고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머지가 어떤 형태냐면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이 나머지는 2차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2차식의 형태가 돼서 만약에 2차식이니까 선생님 2차식의 기본 형태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x에다 1을 넣었겠죠? 그리고 x에다 2를 넣어서 값을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미지수 모르는 값 a, b, c 3개인데 대입하는 x 값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조건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 거야. 잘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을 보면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식도 fx 식이니까 이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나와야 돼? 3x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항을 보면 먼저 이거 따로따로 보자고. 얘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지. 나누어 떨어지죠.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야 돼? 3x 플러스 1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뭐가 됐더라? 3x 플러스 1이 되었더라.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쓰냐면 잘 보세요.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뭐 나오겠어?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a의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야만 주어진 식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x-1의 제곱 이렇게 되고 x-2의 q3의 x 그 다음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런 형태를 갖게 돼서 fx 얘가 지금 fx야. fx 자, 그래서 fx가 x-1의 제곱이 되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몫이 바로 여기서에게는 q1x랑 같은 거지.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이 형태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식을 다시 써봅니다. 요 식을 지금 다시 써볼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fx는 x-1의 제곱 x-2의 q2의 q3의 x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다? a의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나머지 rx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하나 앞으로 다시 갑시다. 자, 이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지? 자,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결론 f2가 얼마다? 2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럼 x에 2를 넣으면 이 값은 얼마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 그렇죠? f2는 2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f2는 0이 되고 여기다 2 넣으면 a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7. 이 값이 2.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니?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a를 구했어. 나 뭐 구하는 거지? 나머지 rx를 구하는 거니까 a에다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5에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게 바로 내가 찾는 뭐가 되지? 나머지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딱 끝낸 건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쓸 때 이 값을 어떻게 써야 돼? 정리해서 전개해서 써야지. 마이너스 5x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얼마냐 이게? 10x 그러니까 13x 플러스 6 이렇게 쓰셔야만 바른 답이 됩니다. 6이 아니죠. 마이너스 5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문제에서 x-1의 제곱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최종적으로 이때의 나머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얘도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얘가 이런 형태가 돼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쓸 줄 아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자, 그럼 이제 필수 8번 문제 봅시다.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자꾸 몫이 잠기는 것 같아. 자, 필수 문제 8번 똑같이 시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9이고 이랬어.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9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 시작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fx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대. 그럼 몫이 얼마야? 설명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q1의 x 이렇게 쓸게. 그리고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9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자, 두 번째. 그럼 f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fx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qx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7이 된대.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 q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 q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 뭐지? q3이죠. 이해 가요? 다시 써볼까요? qx를 무엇으로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대. 그럼 몫이 뭐 px 이렇게 나왔을 거고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수항 r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x에 얼마를 3을 대입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r은 뭐와 같다? q3과 같다. 그럼 주어진 두 개의 조건에서 뭘 찾으셔야 돼요? q3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q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선생님 여기도 q잖아요. 얘는 q1, 얘는 그냥 q.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q3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선생님이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3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3 넣은 거야. 그럼 9 더하기 3 하면 12 빼기 1 하면 11q3 이렇게 되고 플러스 여기다 3을 넣으면 2, 3은 6 더하기 7이니까 13 이렇게 돼서 q3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q3을 구하기 위해선 f3의 값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뭐한다? x에 3을 대입하면 f3은 0이 되고요. 3 넣으면 2, 3은 6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은 11q3 플러스 13 이렇게 해서 이항하면 11q3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16이었다. 그럼 q3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는 q3의 값 얼마라고? 마이너스 11분의 16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답이 좀 안 떨어져서 이상해요 이런 의심을 갖지 마세요. 자, 이제 문제 순서를 잘 봐봐. q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문제를 정리한 다음 x에 3을 대입하고 q3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다시 찾고 그래서 필요한 요소를 다른 조건에서 또 찾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식을 정리해놓고 여기는 마이너스 3하고 3 나오면 되니까 일단 넣어놓고 이건 대입할 게 없으니까 일단 두고 이거 써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하시고 구하고자 하는 것 위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7강째인데 선생님은 1강부터 7강까지 계속 문제 풀 때 항상 이런 얘기해. 무엇을 구할 거니? 그 구하는 걸 기준으로 문제의 조건을 잘 살펴봐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고1 학생 여러분, 고1 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형태에 익숙치가 않아. 우리가 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연산 위주의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석 위주의 학습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이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필수 예제 9번 문제야. 문제 풀면서 강의를 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강의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가만히 봐요. 하고 이제 책을 보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하는 이유는 강의에 있는 필수 예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유제 문제들이 있죠. 그럼 강의를 듣고 필수 예제를 했으면 스톱하고 유제 문제를 풀어서 이해했는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필수 문제 쭉 푼다고 여러분도 쭉 하시면 물론 그렇게 해서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문제 하나 듣고 스톱하고 유제 문제 푸시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머릿속에 바로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9번부터는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요. 다항식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두 상수 a, b를 구하여라. 나누어 떨어진다. 무슨 뜻?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다를 또 다른 말로 인수로 가질 때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야? f-1은 얼마고 0이고 f2도 0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문제. 그렇죠? 이해 안 가시면 어떻게 하라고? 백하세요. 다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f-1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6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0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f2가 0이었다. 그러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8, 3, 24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 이 값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a 플러스 2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30이니까 2a 플러스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둘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해보면 3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18.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a와 b를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문제였습니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값.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이제 두 문제 정도 남았어요. 두 문제 정도 남았으니까 강의 듣는 분들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가 잘 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할 거예요. 자, 이제 필수 문제 10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줘 그랬죠. 나머지 구하는 거야. 그럼 자,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이 식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를 넣으려고 봤더니 여기 a, b가 있으니까 a, b를 구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자, 그럼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2x의 세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x-1 x-2의 qx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뭐하지? x에다가 1을 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7 더하기 b 이 값이 얼마다? 0.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9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 그 다음 x에 얼마 넣어? 2. 그렇죠? x에 2 넣으면 8, 2, 16 플러스 4a 플러스 14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값이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4a 플러스 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해서 조건 하나, 조건 두 개. 뭐 할까요? 이거에서 이걸 빼보자. 그러면 얼마니? 3a가 되죠?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1. 그럼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7. 자,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 b를 계산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죠?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2.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떤 애냐면 다시 써보면 2x의 세제곱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인데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에 얼마를?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이 값이 바로 나머지 r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60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판서량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실제로는 최소 이 정도의 풀이는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인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조립제법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해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염두에 두고 조립제법은 항상 쓸 수 있는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아니지. 언제죠? 다항식 나누기 1차식일 때 가능하니까 이것을 조립제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칠판이 더럽지? 자, 첫 번째 문제.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두 상수 a, b의 값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세요. 그랬어. 그 말은 이제 이걸 그냥 말로 써보면 이런 뜻이잖아.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플러스 b를 x 플러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는 거고 qx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 b를 구하는 거.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뭐 했냐면 x에 마이너스 1 넣고 x에 2를 넣어서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뭐 한 거야? 연립해서 a, b 구해서 식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럼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얘를 3차식을 조립제법 할 건데 여기 1차식 하나 보이죠? x 플러스 1로 조립제법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0. 그지? 그런 다음에 x-2로 나누면 어떻게 돼? 또 나머지가 0. 이걸 순차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지. 개수가 1, a, 1, b 이렇게 놓고 이제 제일 먼저 뭐 한다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할 겁니다. 그죠? 얘가 0이 되는 x값. 그럼 내려오고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럼 이거 다시 곱하면 곱해서 더하면 a 마이너스 2이니까 더하면 뭐가 돼요? 이게 나머지야. 뭐라고 나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근데 이 값이 얼마면 된다고? 0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남은 식이 뭐야? x-2 곱하기 qx의 형태를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한번 뭐 한다고? 또 뭘로? 2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얘가 또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다 1,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2a 플러스 2니까 이때 이 값은 얼마가 된다? 두 개 더한 값 a 플러스 4. 그럼 이가 얼마라고?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는 마이너스 4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4고 a 더하기 b가 2가 돼야 되니까 b는 6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4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 a 더하기 b가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래. 그러니까 b는 6이다 라고 해서 a와 b를 계산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같은 표현 아니야? 그럼 선생님 여기다 그냥 이 밑에다 비교해 볼게. 뭐라고 쓰는 거냐면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있는데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누래. 그럼 x-1, x-1, 목은 qx 이렇게 썼다고 치자. 이 의미지, 이 의미. 그럼 이건 무슨 뜻? 주어진 좌변의 식을 x-1로 두 번 나누어도 각각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1번 문제 좀 지우고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조립제법합니다. 1, 그리고 또 A, 마이너스 2, B 이렇게 된 거야. 뭐 한다고? 1. 그지? 그럼 여기 맨 뒤에 나오는 값 얼마? 0. 그죠? 자, 1, 1은 1, A 플러스 1. 그러면 A 플러스 1 하면 A 마이너스 1. 그러면 A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온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거 얼마? 0.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한 번 더 X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하면 1, 1은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하면 더하면 얼마?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2가 얼마입니까? 0. 그럼 2A 플러스 1이 0이니까 A는 이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첫 번째 조건이 A 플러스 B가 1이 돼야 된대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A, B를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이걸 꼭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것도 연습하시면 좋아요. 얘를 직접 얘로 나누어서 목표의 X를 계산하는 연습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수정리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항등식과 인수정리까지의 교재 내용이에요. 이제 이 다음 장을 넘기시면 연습 문제 A 스텝, B 스텝, C 스텝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다음 강의에서는 분명히 선생님이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듣고 이거를 연습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내용은 개념 강의에 있으니까 문제를 적용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 푸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